김상훈 정책위 의장 역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현안 예, 이전에 이제 그 나흘 뒤면 헌재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장님은? 어,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 여론 재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정책 현안으로 좀 들어가죠. 일단 그 추경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그 진성준 의장님은 그 인터뷰 들으셨죠, 의장님? 예. 일단 정부 안부터 좀 내놓고 얘기를 하자.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산불 대응 같은 경우도 기존 예비비로도 충분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난해 12월 10일 날 뭐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4.1조 원의 예산을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예산이 살아 있었다면 굳이 산불 추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비비 2.4조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목적 예비비인데 그중 2.6조 원 중에 1조 원을 날렸어요. 네. 그러니까 1.6조 원만 남아 있는 건데 네. 그중에 무려 1.2조 원을 무상교육 재원으로 한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가 무상교육은 전혀 문제없다. 이때까지 무상교육했고 앞으로도 무상교육 할 수 있다. 왜? 지방재정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그 재원 가지고 무상교육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했더니만 그 무상교육 재원으로 1.2조 원을 묶어놨어요. 네. 그러면 4천억밖에 지금 안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지난 30년간 발생한 산불의 재산 피해 규모액과 맞먹는 피해 규모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로 추산하세요? 지금 현재는 2조 4,5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조가 넘는 걸로? 예,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이 3,600채 정도 전소가 되고 예. 또 가축도 한 8만여 마리가 지금 폐사가 된 상태고 네. 농작물 피해도 1,500헥타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 규모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혹시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추경 이야기를 할 때 그 전후 네. 과정에서 그러면 산불 재난 대응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 혹시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들은 바가 없지만 네. 정부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그다음에 예비비에도 편성하는 병행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고 예비비에도 편성을 한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의 그 추경 편성안은 언제쯤 나온다고 합니까? 얘기 좀 들으셨어요? 지금은 작업을 진행 중일 텐데 예.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안동 피해 산불 현장을 방문했어요. 예. 그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또 기재부 장관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그 10조 원은 어느 정도는 지금 편성안이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 예.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진성준 의장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예. 추경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은 민생회복 지원인데 이게 빠져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요. 10조 원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회복 부분도 들어가 있다. 그럼 그렇습니다. 민생 소상공인 지원, 그 다음에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그 다음에 AI와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기대하는 그런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겠죠. 그래요? 다만 이제 이거는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 다음에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예.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컨셉을 잡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장님?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내외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조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편성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편성안은 언제쯤 국회로 넘어온답니까? 이게 이제 아주 델리케이트한데 예.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 10일 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를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처리를 이번에 하면 안 된다.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이제 요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합의 처리라고 하면 그럼 정부안이 넘어오면 크게 손보지 않고 가급적 원안 통과를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심사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심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그 큰 근간을 흩뜨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예산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 처리한다는 그 전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제 세 가지 분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불 재난 대응이라든지 AI, 통상 관련 분야, 이제 큰 항목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예. 지금 진성준 의장은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부터 과거에 편했던 책에서도 상법 개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소신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진성준 의장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 충실하도록 하는 의무부과하는 그런 안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전 주식회사 법인에게 연중 항상 주주 충실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만큼 경영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상장회사에 한해서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M&A나 물적 분할 때 적용하는 걸로 한정해서 하자고 안을 내놨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팽개치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만 또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어차피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재표결 때 이 당론 투표를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아직 그걸 결정하진 않았지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론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상법 개정안대로라면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주 이익 충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속을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거 좀 보완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책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포괄적 표현이 아니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주장한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주 충실의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회사에 충실한다, 주주에 충실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주 충실이라는 게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되게 갈릴 수가 있어요.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도 있을 수가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을 수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을 수가 있고 소액 주주가 있을 굉장히 다양한 주주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다 충실하게 해라. 이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근데 개정안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안 질의를 할 때 이복현 원장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타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복현 원장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안은 본인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복현 원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이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제가 현안 질의할 때 임기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이 직을 걸고 이걸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만은 실무진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라고 일단 리포트가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복현 원장은 그냥 어차피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냥 그 따르면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제2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을 했고 아마 정부 내에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강 원장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당론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본회의에서 거부권 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젊은 의원들 중에는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헤지 펀드들로부터의 경영권 침해가 심각해질 때 소액 주주의 이익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의장님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국민연금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 질문을 못 드리겠고요. 예. 나중에 국민연금 문제로 좀 구조개혁 문제로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실게요,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